겨울방학에 우리 학생을 어떤 유형의 학원을 보내야 할지 제가 유형별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고려하고 계시는 게 첫 번째가 기숙학원일 건데, 일단 딱 말씀드려보면은 기숙학원은 무조건 우리 아이가 자기가 의욕이 있어서 나 기숙학원 가고 싶어 할 때만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여기 언급하는 거의 모든 학원의 유형을 다 다녀봤거든요. 실제로 가서 강의를 해봤어요. 기숙학원 가잖아요. 그러면 1주 이내에 3분의 1 이상의 학생들이 퍼집니다. 일단 가면 잠을 못 자요. 스케줄 자체가 너무 빡빡하고, 그리고 학원의 강의 진도도 엄청나게 무지막지한 데다가 수업 과제도 어마무시합니다. 일주일 안에 퍼지고 이제 친구들끼리 놀고 담배 배우고 이런 짓을 하면서 한 달과 두 달을 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오히려 의욕이 높은 학생들은 잘 되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학생들의 의사를 반드시 물어봐라, 이렇게 제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가 동네 학원입니다. 동네 학원의 경우에는 중위권에서 중상위권한테 상당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4등급 상위권에서 2등급 하위권을 중위권에서 중상위권을 볼 수 있는데, 사실 하위권 밑으로 중하위권 밑으로 처지면 동네 학원에서 또 거기서 낙오되는 결과가 발생해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학생들은 동네 학원에 갈 수가 있는데, 근데 고3이 된 경우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요 가장 이제 중요한 등급대죠. 요 등급대 학생들은 고3이 되는 순간 현실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신으로 수시로 굉장히 좋은 대학에 가기 힘들어서 이 학생 내신으로만 가야 된다 하면은 갑자기 힘이 빠지고 공부를 안 하게 돼 있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동네 학원은 내신에 특화되어 있고, 여기서 수능을 대비해준다고 해도 잘못된 방향으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학원 선생님들 자체가 타겟이 내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능 스케줄을 제대로 소화하기가 힘들고 그 스타일 맞추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학원 자체는 괜찮지만 전략적으로 이 학생들은 분명히 고3 때 수능 대비를 해서 높은 대학을 원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고3을 알차게 보낼 수 있잖아요. 전략적으로 상당히 힘들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게 그러면은 대치동이나 목동 같은데 거기 가서 현강을 듣자, 수능 강의를 듣자라고 하는데, 근데 대치동 안에서 하시는 분들은 괜찮거든요. 근데 사실 대치동에서 하는 수업비가 상당히 비싼데다가 밖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시키거나 또 뭐 자취방을 얻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어린 학생들이 소화하기는 조금 에너지상으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시대 7, 80년대나 서울로 유학 가서 공부를 한다 이런 게 있었지, 요즘같이 사실 학생들이 편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렇게 힘든 과정을 특히 아직 상위권이 아닌 학생들이 거치기가 힘들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그렇게 원정까지 가서 강의를 듣는 거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거의 반대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또 과외가 있는데, 과외는 어떤 학생들한테 맞냐면 하위권 학생들한테 상당히 맞긴 맞아요. 그리고 특정 과목을 특별히 못하는 학생들한테 맞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과외를 이용하면 좋은데 굉장히 문제가 있죠. 이게 원래는 굉장히 좋은 공부 수단이 될 수가 있는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 대학생, 젊은 선생님들이 위험해요. 책임감이 없거나 어떻게 가르칠지 몰라요. 사실은 이건 이제 학부모님들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차라리 그냥 동네 학원에 가셔서 국어든 수학이든 영어든 그 선생님한테 그냥 다짜고짜 과외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절대 안 비쌉니다. 그냥 대학생 과외 강의 불러도 웬만한 선생님들은 오케이 할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책임감이 있고 수업 능력이 충실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오히려 훨씬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대학생 과외의 장점도 있죠.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도 있는데다가 명문대 선생님을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안정적으로 하려면은 학원 강사한테, 동네 학원 강사한테 아무나 요청을 하면 웬만하면 받아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학부모님들이 예비 고3 겨울방학 때 선택하는 게 거의 인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현실적으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높은 4에서 낮은 2 학생들이, 이게 이제 중위권에서 중상위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학생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내신으로 더 이상 대학을 올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고 수능 준비를 통해서 다른 전형을 준비하는 더 높은 대학교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강을 하면 수능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고 강의 퀄리티도 높죠, 당연히.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도 굉장히 아낄 수가 있고, 그리고 자습 시간을 본인이 알아서 설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공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 학부모님들이 잘 모르시는 단점인데, 강사들 많은 단점이 있는데, 인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인강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카리스마를 발휘하기 어려워요. 쉽게 말해서 인강 선생님들은 대형 인강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어서 삼성 회장님이랑 고객과 만나는 그 정도의 느낌이라서 학생들이 이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해나가고 자극을 받고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래서 공부가 지지부진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이제 학부모님들이 조금 통제를 해주면서 스케줄 관리를 조금 해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전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1월 초에 국어 강의를 만드는데, 학생하고 일주일에 한 번 단체 상담을 하고, 그리고 카카오톡에 전체 학생이 초대되어서 매우 성숙한 토론이랑 그 다음에 질책, 그리고 공부 방법론 확인 등등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걸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멈춰있던 내 심장이 다시 뛰게 된 거야. 혼자였던 내 마음도 이젠 외롭지 않아. 신기한 일이야, 널 보면 볼수록 미라클 있었네.